뉴런에서 뭐 뉴런 종류랑 기능에 따른 구분까지 이야기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경 자극의 전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신경 자극의 전도. 자, 근데 여기 내용이요, 이 신경에서 그 킬러 신경이 요 파트긴 해. 요 파트긴 한데 오늘 하는 내용은 개념 파트예요. 근데 개념 자체도 조금 까다롭긴 해요. 생각할 게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쫓아오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읽어보시면 신경 자극의 전도, 신경 자극이다 라고 하면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신호야. 그래서 이게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정보를 전달한대요. 일단 우리 요 앞에 있는 거 먼저,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거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이 신경 자극이라는 단어가 예전 1호 계정에서는 이거 흥분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단어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영어로 실제로 excitation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직역해서 흥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좀 단어가 좀 뜻이 잘 와닿지 않다 보니까 단어를 바꿨나 봐요. 그래서 혹시 다른 문제들 풀다가 기출 같은 거 풀다 봤는데 흥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지금 배우는 신경자극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세포막에 뭐가 변한대? 세포막에 전기적 특성이 바뀔 거거든요. 전기적 특성이 바뀔 거야. 그래서 이 전기적 특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는 좀 여기다가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이온의 농도 차이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포막을 통해서 이온이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전기래매. 이온이 뭐예요? 이온이 무슨 뜻이야? 화학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죠. 전하를 띠니까 얘네 사이에 농도 차이가 나타나거나 움직이게 되면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거겠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전기적인 방식으로 신경 자극이 발생할 거고요. 신경 자극의 전도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온의 농도 차야 뭐 세포막 그 이지질 유중증 있으면은 그거 경계로 밖이랑 아니랑 뭔가 다르다는 뜻일 거야.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이온이 이동한대요. 이온이 이동을 할 건데, 우리 그 통합과학 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 배운 적 있으시죠? 배운 적 있지 않아요? 배웠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그냥 인지질 유중증을 뚫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막단백질 통과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 배우셨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막단백질이 관여를 할 건데 세 가지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거. 그 다음 나트륨 통로. 그 다음 칼륨 통로까지. 요렇게 세 가지 배우실 건데, 자, 이름만 봐도요, 나트륨, 칼륨, 펌프로는 어떤 이온이 이동하게 생겼어요? 나트륨이랑 칼륨 이온이겠죠? 나트륨 통로는요, 나트륨 이온이고요. 칼륨 통로는요, 칼륨 이온이 이동할 거예요. 요거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을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얘네가 각각 뭐 하는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나트륨 통로가 있고요. 칼륨 통로가 있어요. 네. 얘랑 얘네 둘이랑 이름도 좀 다르지? 그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능동수송이라는 걸 하는데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요, 확산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동수송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확산은 ATP를 소모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얘는 ATP 소모를 안 해. 그럼 저 능동수송이라는 건 ATP를 소모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를 써서 능동수송이라는 걸 하는 애고,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요, ATP 소모 안 하고 그냥 확산을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에너지가 그럼 왜 필요하고 필요 없느냐? 저 확산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지나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퍼지나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들이 이동을 하죠.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데서 설렁설렁 들어차 있는 데로 빠져나가는 건 힘든 일이 아니야. 그치?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였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쪽에 많은데 이쪽 교실에 사람 꽉 차 있는데 이쪽 교실에 밀고 들어오려면 힘이 필요하겠지. 나가는 건 그냥 튕겨 나가면 돼요. 근데 밀고 들어오는 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동수송할 때는 ATP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해서 능동수송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내는 거다.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 통로 붙은 쟤네는 확산할 거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거다. 요거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이 친구들은 조금 독특해요. 항상 열려있는 친구가 있고, 전기적으로 뭔가 자극을 받으면 그때 열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있다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나트륨 통로는 항상 열려있는 애는 거의 없어.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 전공해서 박사 딸 때까지 리퀴드 나트륨 통로는 들을 일이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칼륨 통로는요, 항상 열려있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조금 있어. 많지 않아. 조금 있다. 조금만 있어요. 많진 않아요. 그런데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요, 자극을 받으면 열릴 거거든? 근데 시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서 잠깐 비워 놓으시고, 신경자극의 발생 밑에다가 발생은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배울 건데, 첫 번째로 분극 상태라는 상태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탈분극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으로 재분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 가지 단계 써주시고, 분극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게 무슨 뜻일 것 같아? 한자일 거야. 한번 잘 뜯어볼래?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뉘어. 뭐가 나뉠 것 같아? 나뉘다가 분이면은 뭐가 나뉘는 거겠어? 극이 나뉜다고. 맞아요. 이거 맞춘 사람 진짜 거의 없는데. 극이 나뉜다는 거거든. 그래서 쓰실 필요 없고, 영어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극이 나뉜다는 거야. 극이 나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의 농도차가 나타나면서 뭔가 나뉜다는 거예요. 나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탈분극이면 이 분극 상태에서 탈출한다는 거야. 나간다는 거야. 분극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고, 재분극이다라고 하면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자, 그래서 방금 체크했던 것 중에 나트륨 통로는 탈분극 때 열릴 거고요. 탈분극 때 역할을 할 거고, 칼륨 통로는 재분극 때 역할을 할 거다. 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실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어디까지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내가 지금 말한 요 파트 있죠? 이거를 너네가 지금부터 10초 안에 외우느냐 마느냐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 내가 오늘은 앞에서 말한 거 1시간 뒤에 또 쓰고 1시간 뒤에 또 쓰고 할 거거든?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들 좀 외워주셔야 돼요. 바로바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자, 밑으로 요 그림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목 보니까 자극을 받지 않은 휴지 상태일 때의 이온 분포다 라고 되어 있어. 자, 휴지 상태다 라고 하면 단어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쉴 휴자 써서요, 쉬고 있는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영어로 resting state라고 해요. 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을 아무도 날 때린 적이 없어. 그럼 나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온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보시면 파란색이 나트륨이고 초록색이 칼륨이거든요. 자, 요게 세포 막이에요. 인지질 이중증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쪽이 세포 밖, 이쪽이 세포 안이에요. 밖에는 뭐가 많아? 둘 중에? 파란색인? 그렇죠.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안쪽에는요? 칼륨 이온이 많아요. 외우셔야 돼요.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고요.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요. 오케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휴지 상태에서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나트륨 통로가 이 보라색 친구거든요. 나트륨 통로 뭐 한다고? 일단 누가 이동하겠어? 당연히 나트륨이 이동을 할 건데 확산이었어? 능동수송이었어? 얘는 확산이었어요. 근데 써놓았던 것 중에 나트륨 통로는 항상 열려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어? 거의 없다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혀있죠. 지금 이거는 항상에 해당해. 자극을 안 받았어.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 보니까요. 칼륨 통로는 누가 이동해? 칼륨이 이동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열려있는 애들이 조금 있다고 했죠. 닫혀있는 친구도 있고요. 열려있는 친구도 있어요. 자, 칼륨 통로 능동수송하나요? 확산하나요? 확산하죠. 확산이 뭐라고?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 밖에 많아 안에 많아 칼륨이? 안에 많죠. 그럼 칼륨 통로 통해서는 칼륨이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얘는 뭐 한다고? 능동 수송한다고. 그럼 나트륨을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더 많은 밖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칼륨은 밖에서 더 많은 안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드니까 얘는 ATP를 소모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옆에 요 작은 글씨 좀 봐주시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3개씩 운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칼륨을 2개씩 운반해요. 이 개수가 1호 계정에서 빠지고 09 계정에 있었던 건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트륨이 3개, 칼륨이 2개인데 그러면 일단 나트륨 1가 양이온이지. 칼륨도 나트륨이 3개 나가고 칼륨 2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양이온은 어디 많아져요? 밖에 많아지는 거야. 3개 다 양이온인데 이쪽에는 3개씩 가져가고 이쪽에 2개씩 가져가니까. 맞아? 바깥쪽에 양이온이 결과적으로 많아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 플러스긴 한데 플러스가 밖에 더 많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밖이랑 안 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겠어요? 밖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거야.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는데 차이가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측정을 하고 싶었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바깥이랑 안쪽의 차이를 잴 건데 기준을 요 바깥이 0인 것처럼 생각하고 안쪽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바깥쪽이 0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하라고 했죠. 안쪽이 마이너스 70 정도 됐대요. 언제? 자극 안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 있죠. 이 마이너스 70mV 요거를 우리가 막전위라고 불러요.
여기 막전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다. 막전이라고 불러. 막전이 하시면 아마 그 밑에 단어 뜻이 나와 있긴 할 텐데요. 세포막을 경계로 나타나는 세포 안팎의 전위 차이다 되어 있는데 그냥 막전이 하시면 얘네 차이 내서 몇 밀리볼트 차이 나는지 확인해서 요 안쪽을 바깥쪽을 0으로 하고 요 안쪽을 잰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휴지 상태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어요. 기본적으로 자극 아무도 안 주면 이 상태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밑에 1번 분극으로 가시면 분극에 다시 보시면 휴지 상태의 뉴런에서 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거 자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자극 없는 상태죠.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에서 라는 뜻인 거예요. 아직 아무도 때린 적이 없어. 아무도 자극을 안 줬어요. 그때 방금 봤어요.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화 띄고요. 세포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화를 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있긴 한데 내가 보통 요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리긴 하는데, 그래서 요때 막단백질은 누구랑 누가 관여한다고? 누구랑 누가 관여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랑 그 다음에 항상 열려있는 건 나트륨이었어, 칼륨이었어? 그렇죠. 칼륨, 통로 요렇게 두 가지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내가 요 쭉 끈 거 세포막이고 위쪽을 밖이라고 해보고 아래쪽을 안쪽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안에 많았어, 밖에 많았어? 위에 너네 그림도 있어. 봐봐. 누가 많아? 밖에 나트륨이 많죠? 안쪽에는 누가 많아요? 칼륨이 많죠? 됐어요? 자, 칼륨이 많아. 자,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 한다고? 능동수송한댔어. 나트륨을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안에서. 그렇지.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 이동시키고요. 칼륨은요? 밖에서 안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확산한다 그랬어요. 칼륨을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보내더라. 요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저 작은 글씨로는 나트륨 3개, 칼륨 2개 써 있었는데 그 1호 계정에서는 칼륨이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바깥에 양이온이 많아진다라고 설명도 했었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예전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또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어떤 전화? 바깥쪽이 상대적 양전화,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화를 띠게 되더라.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 그 막전이가 얼마 정도였다? 마이너스 70 정도였다. 이게 막전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가 자극받지 않은 상태라고 했죠? 휴지 상태라고 했죠? 이 막전이 마이너스 70을요 휴지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휴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전이라는 거야. 쉬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때렸을 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얘랑 얘 차이가 마이너스 70mV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 3개 나가고 2개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뭐 예전 교육과정으로 가서 칼륨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나가기도 하는 것만 가지고 저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나지는 않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안쪽에 염화이온도 있어. 클로라이드 이온도 있고요. 안쪽에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들이 음전화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안쪽에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생명과학 수준에서 그 얘기는 잘 안 하긴 해요. 가끔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잘 얘기를 안 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저기까지 차이가 나나 싶으시면 사실은 안쪽에 음전화 띈 애들이 더 많아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학교에서 뭔가 물어본다면 나트륨 칼륨 펌프 요거 가지고 설명하시거나 학교에서 칼륨 통로까지 같이 설명하신다면 설명하시는 대로 쓰셔야 되니까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두실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해요. 그래서 능동수송 한다고 했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낸다. 여기 심지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없었네. 자, 그래서 칼륨은 세포 밖보다 안에 더 많고 나트륨은 세포 안보다 밖에 더 많아. 자, 그래서 요 작은 글씨 읽어보시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뭐 하는데? 세포막을 경계로 한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었던 이 친구 있죠? 여기에 제일 크게 관여하고 있는 친구가 결국 나트륨 칼륨 펌프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 여기에 관여하는 게 펌프다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유지하는데 얘가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항상 나트륨을 밖에 많게 해주고 칼륨을 안에 많게 해주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세포 안에 칼륨은 일부만 열려있어요. 전부 열린 건 아니고 조금 열려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칼륨 통로 통해서 세포 밖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근데 나트륨 통로는 열려있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확산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화, 바깥쪽이 양전화를 띠는데 얘네 차이를 봤더니 마이너스 70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막전이를 특히 휴지 상태에서의 막전이다 해서 휴지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저 그림 보시면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나타낸 거야. 근데 여기 지금 0에 밑에 뭐 써있어요? 자극 줬다 써있지. 자극 받기 전까지가 무슨 상태라고? 분극 상태라고. 그래서 요 마이너스 70에 있는 요만큼은요 자극 받기 전에 분극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만 그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죠. 자극 받기 전까지. 오케이? 근데 자극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 막전이가 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탈분극이다 이야기를 할 건데 탈분극 이야기를 합시다. 탈분극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자극을 줬더니 어떻게 됐다? 막전이가 바뀌었다. 그래서 분극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탈출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분극이다 이야기를 할 건데 이때는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이요. 우리 써놓기도 했었는데 누구다? 나트륨 통로다. 자극받으면 열려 얘네는. 자, 세포 밖이랑 안 중에 나트륨은 어디에 많아요? 밖에 많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나트륨 통로는 확산이라고 했어. 나트륨을 어디서 어디로 막 옮긴다? 밖에서 안으로 옮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원래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었는데 밀려 들어오는 이온이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인 거야. 안쪽으로 양이온이 밀려 들어오면 안쪽이 어디까지 바뀌느냐? 상대적으로 양전화가 될 때까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분극 일어날 때 여기 끝에 보시면 플러스 35까지 올라갈 거야. 상대적으로 양전화를 띠게 되고요. 안쪽이.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화를 띠게 돼요. 오케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화를 띠더라. 왜? 양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쭉 밀려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탈분극 보시면 뉴런에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대요. 그래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고 있죠?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니까 그거 우리 상승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상승하는 현상이다 되어 있고요. 이온의 이동과 분포 좀 읽어보시면 나트륨 통로는 일단 뉴런이 자극을 받잖아. 그러면 일부 나트륨 통로가 열린대. 나트륨 통로 열렸으니까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맞아. 자,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안쪽에 막전이가 점점 올라가. 아직 마이너스여도 점점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다가 아직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치전이라는 걸 넘으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더 많이 유입된대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자극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조금만 열려. 아직 그 중에 일부만 열렸다가 어떤 역치전이라는 걸 넘게 되면요, 나트륨 통로가 확 다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여기를 역치전이라고 해요. 여기가 역치전이야. 이게 뭐냐? 여기까지는 일부 나트륨 통로가 열렸으니까 여기는 나트륨이 많이 이동하겠어? 적게 이동하겠어? 아직 적게 이동하죠. 그래서 상승 속도가 아직 느려요. 근데 이 역치전이라는 거에 도달해. 딱 여기 도달하잖아? 그러면 다 열려. 확 열려. 그러면 상승 속도가 어떻게 된다? 확 빨라진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역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역치전위에 해당을 하고, 근데 이 역치전위를 넘기려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이 막전이 변화시키려면 우리 뭐 해줘야 된다고?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자극을 너무 약하게 주면 역치전위를 못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줘야지 역치전위를 넘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자극 세기를요, 옆 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시면 자극 세기, 활동전이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역치다라고 하고, 여기에 발생하기 위해서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막전위를 역치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극을 줘야지 열려. 자극을 줘야지 일단 바뀌긴 바뀌어. 자극을 줘야지 바뀌긴 하는데, 얘가 내가 자극을 너무 약하게 주면 이렇게 올라가다 말아요. 근데 내가 자극을 어느 이상만 세게 주면 훅 하고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자극의 세기는 역치를 넘겨야 돼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역치 전위를 넘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활동 전위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활동 전위라는 거 요 꼭지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활동 전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막전위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휴지 전위로 돌아가는 요 막전위의 변화, 요만큼을 우리가 활동 전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이 역치 전위를 넘지 않으면,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면 그냥 요렇게 되고 끝이 나요.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역치랑 역치 전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이때 역치 전위를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래서 막전위가 역치 전위 넘으면 대부분 열려서 확 올라간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플러스 35 정도까지 올라간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책에는 플러스 3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30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실제로 약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40 사이, 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30이든 32든 35든 40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요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탈분극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러면 여기까지 다 올라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극 주고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탈분극이다. 요만큼이 탈분극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재분극이라고 한다. 그래서요, 요 재분극 때는 어떤 막단백질이 역할한다고? 아직 안 나온 거 누구? 칼륨 통로. 정기적 자극을 받았을 때 열리는 칼륨 통로. 자, 칼륨은 밖에 많아요? 안에 많아요? 안에 많죠. 자, 그러면 칼륨 통로는 칼륨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겠어? 이거 뭐야? 여기 있다. 안에서 밖으로 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탈분극 됐을 때 나트륨이 쭉 들어와서 양이온이 엄청 들어와서 상대적 양전압까지 바뀌었었단 말이야.
근데 재분극 때 어떻게 돼? 양이온이 다시 빠져나가. 종류는 상관없어. 양이온인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양이온이 다시 빠져나가면 안쪽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음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분극 일어날 때 안쪽이 다시 상대적 음전화로 바뀌어요. 양이온이 다 나가니까. 그 다음에 바깥쪽은 다시 상대적으로 양전화로 바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게 재분극이라는 거야. 재분극은요,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위에서 열려있던 나트륨 통로는 일단 닫혀요. 그래서 그림도 안 그린 거야. 닫혔어. 닫히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확산하더라. 그래서 막전이가 하강하더라. 어디까지 하강하겠어? 휴지전이었던 마이너스 70까지 하강하면 되겠죠. 자, 이건데 자, 나트륨 통로는 급격히 상승한 후에 닫혀요. 그리고 칼륨 통로는 요때 열려. 재분극 때 많이 열려서요. 칼륨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데 밖으로 확산할 거예요. 미안. 밖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까진 됐는데 재분극이라고 했으니까 휴지전이로 돌아가야 되지. 마이너스 70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70은 여기잖아요. 얘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마이너스 70이 됐으면은 끝나야지.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래로 한번 좀 내려간단 말이야. 우리가 요 상태를요, 과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저 칼륨 통로 자체가 사실 탈분극 때도 열리긴 하거든? 근데 칼륨 통로가 좀 느릿느릿해. 열리는 게 천천히 열려요. 천천히 열린 애가 확 닫히겠니? 천천히 닫혀요. 마이너스 70이 됐는데 덜 닫혀. 그러니까 아직도 열려 있으니까 칼륨이 밖으로, 왜 아직도 칼륨은 안에 더 많아서 아직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80 정도 될 때까지, 요때까지도 칼륨이 좀 밖으로 나가. 나가다가 이제 칼륨 통로가 점점 닫히면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혀서 그렇다. 얘는 열리는 것도 천천히 열리고 닫히는 것도 천천히 닫힌다. 그래서 과분극이라는 휴지전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여기 보통 마이너스 80 정도까지 내려간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휴지전이는 칼륨 통로 닫히고요. 그리고 나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나트륨 칼륨 재배치해주고, 그러면 예전의 상태 마이너스 70 요 휴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요렇게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 신경 자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럼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물어볼게. 나트륨이 탈분극 때 밖에서 안으로 쭉 들어오잖아.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나트륨은 밖에 많을까 안에 많을까? 밖에 많을까 안에 많을까? 안에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 얘기를 굳이 안 했을 거고, 맞아요. 근데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밖에 많아. 나트륨은 항상 밖에 많고요. 칼륨은 항상 안에 많아요. 이게 뒤집히면요 죽어요.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시면 나트륨이 항상 밖에 많고 칼륨이 항상 안에 많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항상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칼륨을 항상 안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나트륨 통로는 열리기만 하면 나트륨을 안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칼륨 통로는 열리기만 하면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거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 그 농도차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 생각보다 커서 탈분극 때 잠깐 열려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고 해서 나트륨이 더 엄청 많아질 수는 없어. 여전히 밖에서 많아. 단지 분극 상태일 때보다 나트륨 이온이 안에 조금 더 많아지는 거지. 전체를 놓고 보면 밖에 항상 많더라. 칼륨은 항상 안에 많더라. 처음에 잘 낚이는 부분이어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여기 탐구 자료창 한번 볼게요. 자, 막전이와 이온의 막투과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요, 막전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그래프, 우리 보고 있던 그래프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요, 이온의 막 투과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온이 막을 어떻게 통과한다 그랬어? 뭐 가지고? 막단백질들 통해서. 펌프든 그 통로든 어쨌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요 막전이 먼저 보시면 1번 상태는요, 어떤 상태예요? 세 가지 중에? 요 1번 상태는 자극을 받지 않은 분극 상태죠. 휴지 상태, 분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았나봐요. 그죠? 자, 그래서 훅 올라가. 언제야, 이건? 탈분극이죠? 2번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이거를 우리가 재분극이다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 그래서 밑에 이온의 막 투과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거는 통로가 열렸다 닫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로가 열려야지 이온이 막을 통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지금 분극 상태에서 보시면 칼륨, 사실 이때도 엄청 낮아요. 근데 칼륨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칼륨이 조금 더 높은데 어쨌든 둘 다 엄청 낮아. 열려있는 통로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자극을 딱 받았어. 누가 먼저 열려? 나트륨이 훨씬 빠르게 열려요. 그쵸? 그래서 나트륨이 탈분극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나트륨이 훨씬 빠르게 열리고요. 얘는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혀요. 재분극 때는 거의 열려있는 게 없어. 반대로 칼륨은요, 탈분극 때도 열리고는 있거든? 근데 천천히 열려. 그리고 닫히는 것도 어떻게 닫힌다? 천천히 닫힌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다? 이쪽은 푹 들어가는 과분극이더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어떻게 냈냐? 진짜 간단해요. 제일 간단해. 이거랑 이거 지우고 기억 니은에서요. 누가 나트륨이고 누가 칼륨인지를 먼저 물어봐요. 뭐 이거 하면서 방금 봤던 요런 그림들 하나씩 추가로 내가지고 어떤 게 기억이고 니은인지 연결해서 문제를 연결해서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그래프 어떤 게 나트륨이고 어떤 게 칼륨인지만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할 수 있잖아.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려서 탈분극 때 역할한다. 칼륨 통로 늦게 열려서 재분극 때 역할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쉴 건데 요 옆에 작은 그래프 한번 볼래? 자, 1번은요. 1번 빨간색 그래프는 정상일 때야. 1번이 아니네. 빨간색 그래프는 정상일 때야. 파란색 그래프가 1번인데 얘는 어때요? 뭐가 이상해? 활동 전이가 발생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지. 그러면 탈분극, 재분극 중에 어디에 문제가 좀 있는 거야? 탈분극이 일어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이거 뭐 한 거냐면 이온의 이동을 방해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통로를 막았다는 걸까? 탈분극이 안 되니까 나트륨 통로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통로를 억제시킨 거야. 나트륨 통로를 통한 확산을 좀 억제시켰더니 자극을 역치 이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통로가 다 열려가지고 이게 이동을 못해서 그 역치 전이를 못 넘었겠죠. 그러니까 활동 전이까지 도달을 못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보니까 쟤는 뭐가 문제야? 재분극이 제 시간에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이온이 문제가 됐겠어? 칼륨 이온이 문제가 됐겠죠? 얘는 칼륨 통로를 억제한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칼륨 통로가 억제되어 있으니까 조금 열려있는 거 통해서 어떻게든 돌아는 오고 뭐 나트륨 칼륨 펌프로 어떻게든 돌아는 오고 있는데 돌아오는데 시간이 훨씬 걸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 페이지까지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10분까지 쉬었다가 지금부터 그 10분 동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10분 동안이 아니라 7분 동안, 그러니까 10분까지 쉬고 6분 됐다 미안해. 그래서 6분 동안 쉬고 10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신경자극 전도하시면 신경자극이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이래. 방금 봤던 건 딱 요 위치에서 내가 지금 전극 걷고 쭉 확인한 거거든, 시간에 따라. 근데 실제로는 신경이, 너네 신경 봤을 때 이렇게 커다랗게? 길쭉하게 생겼었잖아. 그쵸? 이렇게 있고 쭉 이렇게 생겼었죠? 그러면 나는 자극을 뭐 여기다가 줄 수 있어. 자극을 준다고 쳐.
그러면 자극이 여기서 막전이면 딱 일어나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신경이라는 애가 해야 되는 건 옆에 또 연결된 신경이 있을 거 아니야. 얘한테 그 신호 전달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자극 줘서 막전이가 변하는데 그 옆에도 다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변화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귀찮으니까 이게 뉴런 2개 일단 그려보고 여기다가 내가 자극을 줄 거야. 자극 주는 위치에 내가 주로 별 표시를 해가지고 자극을 주면 축삭돌기 내에서는요 전도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우리는 잠깐만 에헤이 됐다. 자, 이거 우리는 전달이다 라고 불러요. 한 글자 다른 건데 거의 받침하고 모음만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전도다 라고 하면 한 뉴런 내에서 축삭돌기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전달이다 라고 하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가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저 빨간 부분이 지금 탈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극 받았다고 해볼게요. 자극을 딱 받아서 탈분극이 일어났어. 누가 들어와? 나트륨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긴 맞아.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닥치고 칼륨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분극되는 것도 괜찮은데 나트륨이 이 안쪽에 들어왔으면 나트륨이 요 안에 얼마 없었는데 그나마 지금 이 빨간 요 부위에는 나트륨이 어떻게 됐어? 많아졌죠? 나트륨이 지금 이 빨간 부위만큼은 많아졌어. 어디보다? 이 옆보다. 맞아? 그래서 나트륨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 하면 돼? 확산하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빨간 부분, 탈분극된 부분에 나트륨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만 들어오는 거니까 나트륨이 여기만 많아졌어요. 요 쭉 길다란 축삭돌기가 있는데 그 파이프 같은 축삭돌기 안에 요 부분에만 나트륨이 많으니까 그럼 내가 그러니까 파이프에 물 넣고 여기다가 잉크 딱 털치면 다 퍼지겠지. 그것처럼 나트륨이 옆으로 퍼질 거라는 거예요.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을 하면 그러면 이 안쪽에 막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옆쪽에 여기 이 부분의 막전이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겠죠. 상승을 하는데 어디까지 상승하면 돼? 역치전이까지만 상승하면 돼. 역치전이까지만 상승하면요 그 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옆쪽은 지금 닫혀 있어요. 나트륨 통로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탈분극이 일어났더니 이번엔 여기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됐어? 많아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트륨 이온이 이번에 또 옆쪽으로 확산할 거야. 그래서 이 옆쪽에서 막전이가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역치전이 딱 넘기면 어떻게 된다? 활동전이 일어날 거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축삭돌기 옆쪽으로 얘가 자극받았다는 그 신호를 쭉 전달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신경자극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신경자극 전도는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 되어 있는데 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안에서도 어디를 따라서?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그릴 필요는 없고 자, 일단 저거를 보면 전달이 일어나는 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가는 건 얘들아 신호를 전달하는 건 축삭돌기야 가지돌기야? 전달하는 건 축삭돌기죠. 받는 게 누구야? 신경세포체에 붙어서 작게 튀어나와 있는 가지돌기들일 거야. 그러면 전달하는 애가 있고 받는 애가 정해져 있으면 이쪽으로는 갈 수 있는데 반대로는 갈 수 있니 없니? 없죠.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만 전달이 돼야 되거든? 어차피 이거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그러면 당연히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 확실해. 그래야지 갈 거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는 될까 안 될까? 요 앞에 있어도 이쪽으로 전달은 안 돼요. 이쪽으로만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전도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게 문제인 거야. 전도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자, 근데 전도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 누가 뭐 해서? 나트륨이 확산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전달은요, 주는 애 따로 있고 받는 애 따로 있으니까 저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전도는 그냥 나트륨이 확산하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만 갈 수 있는지 이쪽으로만 갈 수 있는지 전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축삭돌기가 쭉 있었고 이쪽에 신경세포체가 있다고 치면 이쪽으로도 확산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쪽에 전도는 양쪽으로 화살표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쵸? 양방향으로 일어나요, 얘는. 자극을 여기다가 줬을 때 이쪽으로도 퍼지고 이쪽으로도 퍼질 수 있어. 그래서 전도는 양방향인데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나트륨이 쭉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됐어? 자, 사실 전도는 이게 끝이야. 전도 자체는 요게 끝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킬러 파트는 사실 요 전도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기 있는 내용인데 요거 이번 주에 안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할 거라서 일단 전도의 개념까지 잡아주셨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요 밑에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전이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자극을 약하게 줬을 때랑 강하게 줬을 때랑 다르긴 할 거야. 같을 수는 없어. 뭐가 다를까가 문제였던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자극을 세게 줬을 때 플러스 30보다 넘어갈 거냐?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넘어가요. 활동전이 우리가 그냥 플러스 30이라고 숫자로 배워버렸지. 그거야. 걔는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자극의 세기는요, 활동전이의 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자극은 어떻게 되기만 하면 돼? 역치 이상으로 주어지기만 하면 돼요. 역치 이상을 못 넘으면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상태에서 여기가 역지전이고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 에헤이, 그렇죠.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 여기가 역지전이었어. 만약에 그릴 필요는 없으시고 만약에 내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안 주면 그때는 다 역치 이하의 자극인데 제일 조금 줬을 때는 요만큼 올라가고 이것보다 조금 세게 줬을 때는 요만큼 올라가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역치 전위를 넘길 정도의,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만 주면 무조건 여기까지밖에 못 가. 아무리 세게 줘도. 자, 근데 뭐가 바뀌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극을 약하게 주거나 세게 주거나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바뀌냐라고 봤더니 얘가 약한 자극이고 얘가 강한 자극이야. 뭐가 바뀌었어? 같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횟수가 달라졌죠? 즉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거야. 발생 빈도가 달라지고요.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all or non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어나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야, 활동 전이는. 일어나다 말거나, 조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이게 없고요. 일어났다, 말았다, 둘 중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 전이의 크기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그 얘기가 여기에 보라 색깔 얘기야. 그래서 신경자극이 축삭돌기에 따라서 축삭돌기 말단까지 쭉 이동을 해요. 말단 요 끝부분 말하는 거였죠? 여기 줬는데 쭉 이동하는 동안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이거 역치 전이만 넘겼으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이 역치 전이 넘길 만큼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옆에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전도가 일어났는데 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저번 주에 혹시 배웠던 것 중에 내가 갈 거야. 안 가도 돼? 이거 썼던 거 기억나요? 도약전도, 전도 속도 빠르다. 이제 보이시죠? 전도가 일어날 건데 무슨 전도인지는 아직 몰라도 전도가 일어날 건데 전도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는 거야, 얘는. 그래서 왜 그렇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마리집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 여러 개 쌓고 있는 구조까지는 됐는데 신경 자극이 이동할 때, 전도가 일어날 때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는다. 막을 통해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없어요. 막단백질이 없어. 그래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고무 같은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 뜻이었어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이 전도를 어디서 일어나느냐. 얘는 이 노출되어 있는 랑비의 결절 기억나세요? 요 랑비의 결절, 축사끌기가 노출되어 있는 이 랑비의 결절에만 막단백질들이 있어. 여기서만 막전이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전도가 여기 일어난 다음에 하나씩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로 건너뛰어. 바로 건너뛰고 건너뛰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는 것처럼 톡톡톡톡 가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얘가. 그래서 우리가 마리집 신경에서는 도약전도, 이렇게 건너뛴다고 도약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민마리집 신경에서는요, 얘가 옆에 거 다 열어줘야 돼. 옆에 거 다 열어줘야 돼. 옆에 거 다 열어줘야 돼. 이렇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민마리집 신경에서는 전도 속도가 좀 더 느린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리집 신경은 도약전도, 요게 일어난다. 활동전이가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건너뛴다. 이런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윗마리집 신경은 다 일어나야 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축삭돌기의 지름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져요. 이거는요, 우리 저번 주에 동맥이랑 모세혈관의 그 혈류 속도 차이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 동맥이 훨씬 두껍다. 두꺼우니까 이동이 쉬워서 그래서 피가 빨리 흐르고 모세혈관은 가느니까 이동이 힘들어서 느린 거라고. 똑같아요. 얘도 지금 이온이 움직여야지, 이온이 이동을 해야지 전도가 일어나지. 두꺼울수록 빨라요. 가늘수록 느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A랑 B를 생각해 보시면 A랑 B 중에선 누가 두꺼워? A가 훨씬 두꺼워. 그럼 누가 빠르겠어? 전도 속도는? A가 훨씬 빠른 거야. 자, 그 다음에 C랑 D도 보시면요, C랑 D 중에서는 C가 조금이라도 더 두껍죠? 그래서 속도 C가 더 빨라요. 자, 그 다음에 B랑 C도 보시면요, 얘는 사실 요 지름은 같게 그려놓은 거고요, 차이가 뭐냐, 요 빨간 거 마리집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빠르겠어요? B가 더 빠르더라. 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그 지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항이랑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항도 결국 그 단면적이 넓어질수록 저항이 작아졌었지. 저항이 작아지니까 빨리빨리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전도 속도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죠? 괜찮죠? 자, 그러면 전도는 이제 일어나서 축삭돌기 끝까지 갔어. 요 끝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뉴런으로 전달돼야 돼요. 자, 전달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시냅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시냅스라고 하면 이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있고, 여기가 말단이거든? 그 다음에 다음 뉴런이나 세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가 붙어있는 요 부위 있죠? 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딱 잘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 이 근처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근처를 시냅스라고 한다. 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 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거는 얘랑 얘가 완전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틈을 두고 벌어져 있어. 그래서 이 틈, 실제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해요.
시냅스라고 하면 우리가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어디부터 어디다를 잴 수 있는 애는 아니야. 우리 그 사람만 생각해도요, 너네 배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어? 확 정할 수 있어? 명치부터 할 거야? 갈비뼈 끝나는 데부터? 위에는 어디? 골반까지? 안 되죠. 배라는 건 요 부위를 말하는 거지. 그런 게 시냅스인 거예요. 근데 배꼽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게 시냅스 틈이다. 딱 잴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냅스랑 시냅스 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이 지금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쫙 왔어요. 전도 끝나고 여기 시냅스. 그 다음에 요쪽이 여기에 가지돌기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방향이 이쪽인 거죠. 지금 위에서 아래쪽인 거죠.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시냅스보다 전에 있는 친구다, 시냅스보다 후에 있는 친구다 라고 해서요, 이름을 진짜 간단하게 시냅스 전 뉴런이다, 시냅스 후 뉴런이다 라고 지을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용어가 살짝 바뀐 거라서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쓰여있는 교재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원래 이야기를 했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극이 정도가 돼서 축삭돌기 말단 끝부분까지 왔어.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의 말단까지 쭉 왔는데요. 말단 안에 보니까 요 동그란 친구들 보여요? 얘네 각각을 우리가 시냅스 소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주머니란 뜻이에요. 시냅스 안에 있는 요 주머니들, 시냅스 소포가 있는데요. 주머니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겠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봤더니 잘 안 보이는데 너네 책에는 잘 보여요. 여기 조그만 점들 들어있죠? 얘네가 들어있거든? 점들, 너네 책은 보이죠? 그쵸? 조그만 점들 들어있는데 얘네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시냅스 소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어요. 근데 시냅스 소포가 이 막이요, 세포막이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자극이 쭉 오잖아? 그럼 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에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그 세포막도 인지질 이중층이라서 유동성이 있었지. 기억나세요? 열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융합한 후에 열려요. 살짝 열릴 거야. 열리고 나면 안쪽에 뭐 있었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었죠.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 당연히 시냅스 소포 안에는 많은 거고요. 여기 그림 그리기 전에는 시냅스 소포 안엔 많은데 시냅스 틈에는 없었겠지? 확산되겠죠? 그래서 시냅스 소포에서 시냅스 틈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거야. 확산될 거예요. 오케이? 요 일까지 일단 일어나는 게 지금 여기까지 그려진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시냅스 후 뉴런에는요, 얘네를 우리가 수용체라고 불러요. 수용하는 애들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는 애들인데 누굴 받아들이냐?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붙을 거예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하나씩 붙어 있는 거 보여요?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와서 딱 달라붙는데, 달라붙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붙은 애들이랑 지금 안 붙은 애들의 차이 혹시 보여요? 붙은 애들은 열려 있고요. 안 붙은 애들은 닫혀 있죠. 이온 통로를 열어줘요. 이온 통로를 열어서 나트륨 이온 안으로 들어오면 시냅스 후 뉴런이 어떻게 되겠어? 탈분극 되는 거야. 탈분극 되면 다시 쭉 이동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상황을 거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옆에 거 보면 정리하면 신경자극이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을 해요. 자, 그러고 나면 시냅스 소포라는 애들이 세포막이랑 융합을 해. 달라붙고 그 다음에 살짝 열려요. 그래서 시냅스 소포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될 거예요. 방출되고 나면 시냅스 후 뉴런의 세포막에 막단백질이 있는데 얘네 수용체라고 하고요. 이 수용체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붙고 나면 열린다는 거야. 뭐가? 이온 통로가 열려요. 이온 통로 열려서 이온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탈분극 되더라. 시냅스 후 뉴런이 탈분극되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더라.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스토리는 알겠죠? 외우시면 돼요, 이제. 외우시기만 하면 되고, 요 이야기까지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냅스 소포 안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들 들어있고요. 그래서 시냅스 전달이다 라고 하면 이 시냅스 통해서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를 할 건데, 전도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라고 했지? 전달은 여기서 여기죠. 누가 빠를까요? 누가 빠를까? 전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기가 쭉 가면 돼. 그치? 근데 전달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 다음에 세포막과 융합하고 열리고 방출되고 수용체에 붙어서 통로 열어야 돼. 누가 빠르겠어? 전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요, 속도는요, 전도 속도랑 전달 속도 중에 전도 속도가 빨라요. 우리 다음 주 문제 풀 때 중요하게 써야 돼가지고 기억해 주실게요. 전달이 좀 더 느리게 일어날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옆에 신경전달 물질 얘기까지만 할 건데, 이 신경전달 물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도파민.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 터지는 거, 뇌에서 터지는 거잖아. 그것까지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죠. 그게 뭐냐? 내가 재밌는 거 봤을 때 도파민 터진다는 게 내 뇌가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신경전달 물질로 도파민이 막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막 전달이 된다는 거야. 많이 나오니까 많이 전달된다. 그렇게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신경전달 물질은요, 생명과학에서는 그 위에 있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친구랑요, 다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맞아. 아세틸콜린이라는 친구. 이렇게 두 가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앞으로 배울 거다. 이거 이름 나왔을 때 뭐지 하지 말고 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궁금해에 써있는 거, 시냅스 틈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됐거든? 분비되고 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얘네가 계속 남아있으면요, 계속 달라붙고요, 후 뉴런을 계속해서 자극할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분해하는 효소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시냅스 소포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해요. 몇 가지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는 제거를 하더라. 계속 그 방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다 버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거 제거까지 해줘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시냅스 전달이 일어나는 방식 알아보기, 요거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 거고요. 시냅스 전달의 방향성 보실게요. 자, 시냅스 전달의 방향성. 우리 했던 얘기지? 전도는 어떻다? 전도는 양방향으로 지금 화살표 돼 있죠.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래서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더라. 요 옆에 있었다. 전도는 양방향, 전달은 한 방향.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극을 여기다가 줬어. 그러면 이쪽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 맨 위에 거는 활동전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 안 해? 아니야, 두 번째 거 해야지. 전달돼야지. 전달되면 얘에서도 그 흥분 전도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일원에 보내면 걔도 흥분 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활동전이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안 일어날 거예요. 왜? 전달이 안 되니까. 그쵸? 전달이 이건 되는데 얘는 이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거든? 자극을 지금 파란 색깔 쪽에다가 자극을 줬기 때문에 두 번째 건 되는데 세 번째 건 안 일어날 거예요. 활동전이 발생을 안 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어디에서 활동전이가 더 빨리 발생할까? 이쪽에서 활동전이가 더 빨리 발생하는 거.
그렇죠. 이게. 자, 이거랑 이거 중에 저 위쪽에서 활동전이가 더 빨리 발생을 하겠다. 그리고 얘는 더 느리게 발생을 하겠다. 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예 바뀌지를 않을 거예요. 전달이 된 적이 없어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오늘 내용 중에는 마지막인 약물. 시냅스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 있거든요? 각성제라고 하면 각성이 뭐야? 잠 깨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치? 그래서 시냅스 전달을 강화해요. 전달이 더 잘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후 뉴런을 더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 효소 같은 걸 억제할 분비하는 뭐라 그래야 돼? 방출되고 나면 그거 분해하는 효소 있다 그랬죠. 그 효소 같은 걸 억제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들어간다고 했지. 그런 걸 억제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각성제다라고 하면 그 시냅스 전달을 강화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약물에는요, 카페인, 니코틴, 그리고 코카인, 암페타민 이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정제는요, 말 그대로 진정시킬 거야. 말 그대로 진정시키는 거고, 뭐 불안, 통증 등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각제다라고 하면요, 얘가 전달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상한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전달을 일으켜서 보이면 없는 게 보이는 거야. 지금 얘가 그 시냅스 전달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일으키는 게 환각제더라고요. 사실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 이런 게 있고, 얘네가 시냅스 전달에 영향을 미쳐서 역할을 하는 거더라. 그리고 그 코카인, 암페타민을 시험 문제에 내기에는 선생님들도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각성제에 카페인이랑 니코틴이 있어요. 담배에 있는 니코틴까지는 아시죠? 자, 카페인 있고 니코틴 있고, 그 다음에 진정제로는요, 알코올이랑 뭐 수면제, 진통제까지. 프로작, 절피뎀은 우리 모르셔도 돼요. 프로작은 모르셔도 되겠죠. 프로작은 항우울제고요. 절피뎀은 이제 수면제인데, 이렇게 세 가지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니코틴은 각성제고요, 알코올은 진정제예요. 그러니까 담배는 각성제인데 술은 진정제거든. 이게 뭐냐면, 너네 술 먹고 길바닥에 뻗어서 주무시는 아저씨들은 뭐 얘기라도 들어본 적 있죠? 담배 피고 뻗어서 주무시는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지? 그거야. 그래서 알코올은 진정제예요. 먹고 자는 거야. 그 다음에 니코틴은 각성제로 작용해서요, 시험 기간에 대학생들이 미친 듯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피는 게 요거고, 이거는 먹고 공부 못해요. 못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알코올이 진정제고 니코틴은 각성제다. 요거 하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대마초는 시험에 못 낼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물에 오남용 있어요. 하시면 안 되겠죠? 오용이랑 남용 뭔지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131쪽 문제 풀어야 돼. 131쪽. 자, 다음은 자극을 받지 않은 휴지 상태일 때 뉴런에 대한 설명이래요. 궁극 상태에 물어보는 거겠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게 누구더라? 나트륨이더라. 밖에서 안이 누구더라? 칼륨이더라.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되실 거예요.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의 농도는 밖보다 안에서가 높아, 낮아? 높죠. 칼륨은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세포 안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고요. 이 상태를 우리가 분극이다 라고 한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활동전이 발생 과정에 대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활동전이는 휴지 상태의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때 나타나는 급격한 막전이 변화이다. 맞는 말이죠? 요 문장 통째로 외워주세요, 제발.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아니죠?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 이것까지 맞는 말이고요. 이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 가운데 틀렸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넣어놓는데 시험 문제 시험 치다 보면 저 가운데 게 안 보인단 말이죠. 문제 잘 읽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한 후에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해서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난다. 얘도 뭔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해? 나머지는 맞는데 칼륨이 어디서 어디로 확산해야 돼? 안에서 밖으로 확산해야 되죠. 요거 하나 틀려서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 건데, 자,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A, B, C 지점이 있고요. 자극은요, A 지점에다가 줬대요. 여기다 딱 줬어. 그리고 3밀리세크 동안 A, B, C 각각에서 막전이 변화를 측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는데, 막전이가 일단 변할 거야. 자극을 준 곳은요, 자극 주자마자 나트륨 통로 열리겠죠? A는 그게 어떤 걸까? 셋 중에? 니은 되겠죠. 자, 니은은 A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예요. 자, 근데 B랑 C로 가려면, B랑 C에서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려면 나트륨이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해야 되죠. B에 빨리 도달하겠니? C에 빨리 도달하겠니? B에 더 빨리 도달할 거야. 그러면 B에서 막전이 변화가 빨리 일어나겠니? C에서 빨리 일어나겠니? B에서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기역 디귿 중에 누구다? 기역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하는 거. 디귿이 더 늦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C가 디귿이더라. 3번 문제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주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4번. A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에 들어있다? 5글자. 시냅스, 소포.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고요. 시냅스 전달은 뉴런 A, B 중에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는 거야? A에서 B로 일어나요. 왜? A가 위고 B가 아래라서는 아닐 거야. 왜 A에서 B야? 어떤 게 전 뉴런이고 어떤 게 후 뉴런이야? A가 전이고 B가 후야. 왜? 뭐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A에는 뭐가 들어있어 지금? 시냅스 소포 있죠? 시냅스 소포 있을 때 우리가 시냅스 전 뉴런이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포막에 수용체 있을 때 후 뉴런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위에다가 전이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얘네 둘이 위치 바꿔서도 문제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왼쪽으로 문제 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시냅스 소포랑 막단백질 이 수용체 있는 거 확인하고 전 뉴런, 후 뉴런 고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표 자료 분석 1번. 자, 요건데 가는요 막전이 변화 일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고, 나는요 칼륨이랑 나트륨이 초록색이랑 파란색 중에 각각 뭔지를 물어본 거야. 초록색이 뭐겠어요? 어디에 더 많아? 초록색은? 안에 훨씬 많죠. 그러면 초록색이 뭐야? 칼륨인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나트륨인 거죠. 요 정도는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대표 자료 2번 보시면 이거 물어본다는 거야. 기억, 니은 해가지고. 기억이 뭐다? 기억이 나트륨, 니은이 칼륨. 우리 이거 막투가도, 이온의 막투가도 얘기하면서 봤었죠. 그래서 먼저 높아지는 거, 그게 나트륨이고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는 게 칼륨이다. 오케이. 요거 봐주시면 되고, 그 밑에 문제는 일단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자료 3번은요. 그 X는 나만 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이번 주 숙제로도 안 해올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대표 자료 4번. 자, 4번 보시면 자극을 B에다가 줬어요. 그쵸? 그러면 A, B, C, D 중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뉴런은 어떤 거 있을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거. 자, A는 발생해, 안 해? 안 하죠. B는요?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C는요? 해요. D도 할 거예요. 그쵸? 얘로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거고요. B랑 C랑 D는 활동전이가 발생을 할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시냅스 전달이네요. 그랬을 때 기억이랑 니은 중에 누가 전 뉴런이고 누가 후 뉴런이야? 전 뉴런은 니은이고요. 후 뉴런이
기억이더라. 이거 뭐 보고 판단한다? 전 뉴런에는 시냅스 소포 있더라. 후 뉴런에는 수용체 있더라. 이렇게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 주머니, 시냅스 소포 말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는요, 요 초록 색깔 알갱이 말하는 거거든요. 시냅스 소포 안에 들어있던 이 알갱이 뭐라고 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 A랑 B 중에서요,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곳의 기호가 뭘까요? B는 발생하고요. A는 발생 안 해요. 왜요? A 화살표가 어디가 있어? 마리 집에 가 있죠. 이거요,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지에 이렇게 작게 해서 흑백으로, 안 그래도 글자도 안 보이는데 흑백으로 이렇게 쳐놓으면은 2개 해놓으면 안 틀려. 이것만 해놓고 물어본다고. 이것만 해놓고 A에서 활동전이 발생하는지 물어봐요. 그럼 C로 갔거든. 맞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틀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내는 낚시 중에 하나라서 이 마리집 뉴런에서 화살표 내서 일어났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마리집인지 아닌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응. 그래서 오케이. 일단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숙제 불러드릴 건데, 자, 우리 대표 자료 분석 1번 133쪽 해오실 거고, 요거 그 다음에 134쪽도 해오실 거고요. 135쪽은 안 해오실 거고 6쪽 해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7쪽 넘어가서 137쪽부터 141쪽까지 쭉 하시긴 할 건데, 몇 가지를 다음 주에 할 거라 이번 주에만 X예요. 크게 치지 마세요. 이거 3번 안 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15번 안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앞쪽으로 가셔서 12번도 빼실 거예요. 나머지는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오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합시다, 정리.